이달 초 병무청이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입니다. 내년부터 여군 예비역 전체를 대상으로 병력 동원 소집, 즉 동원 예비군 훈련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역 6년차까지 예비역 간부가 동원 훈련 대상이며 동원 합숙 훈련 기간은 2박 3일입니다. 장교와 부사관으로 복무한 여군은 전역을 했을 때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퇴역 또는 부분적으로 의무가 남아있는 예비역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전까지는 예비역 중에서도 희망자만 동원 훈련을 받았는데 병역 자원 감소가 심해지면서 앞으로는 예비역 전원이 동원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역한 여군 가운데 19% 정도만 예비역을 선택했고, 이 가운데 27명만 동원 훈련이 부과됐습니다. 이 중에 27명이 동원 훈련을 부과했더라고요. 네. 이게 저조한데. 지정이 부족한 거는 그렇게 돼 있고, 네. 인원이 이제 하는 거는 아직도 그 전역하면서 선택이 되다 보니까 올해 11월 말 현재 개인이 희망해서 동원 훈련 대상으로 지정된 여성 예비군은 14명입니다. 병무청의 새 동원 계획에 따라 훈련을 희망하지 않은 여군 전역자까지 합치면 동원 훈련 대상은 약 900명으로 늘어납니다. 새로 동원 지정된 여성 예비군은 다른 남성 예비군과 동일하게 훈련을 받는다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다만 여성을 위한 시설이 없는 부대와 임신, 난임 치료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훈련을 면제해 줍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 세대가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개최한 포럼에 연사로 나선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젊은 병사가 없다며 50대, 60대가 되어도 건강한 만큼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60 세대에는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는 게 성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사실상 재입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다시 군대에서 복무를 시키는 의미가 아니라며 군 경력이 있는 50대나 60대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할 경우 군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 업무만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원실에서도 일부 주한미군 부대는 지금도 경계 업무에 한국인 외주 인원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위한 법안은 검토 중이고 실제 발의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성 위원장은 또 국방 분야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이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한국어를 하고 건강한 외국인이 7년에서 10년 복무하면 시민권을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어제 오후 육군 2군단 강원 춘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이젠 얼굴에 주름이 패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자체 제작한 군복을 입은 어르신들의 눈이 빛납니다. 병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창단한 노인부대 시니어 아미입니다. 국방부 사단법인인 시니어 아미는 노인과 여성 등 자원자를 모아 자체적으로 훈련합니다. 5명의 여성을 포함해 이날 훈련장을 찾은 93명의 시니어 아미는 모두 3개조로 나뉘어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진지 전투, 시가지 전투, 영상 모의 사격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조교들의 지시에 따라 매복하던 장소에서 수류탄을 던지거나 총기를 들고 대항군을 저격했습니다. 윤승모 시니어 아미 대표는 전쟁이 발발하면 최전선에서 총알 스펀지를 자처하겠다는 의지를 지녔다며 희생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가족과 국가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니어 아미는 국방부 협의를 거쳐 괴산, 서산, 보령 등에서 예비군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 나날이 심각해지는 병력 부족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총장님, 해군이 직면한 가장 난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현재.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심각한 것은 병력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낮은 출생률,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의 이유로 배를 탈 사람이 태부족한 겁니다.
2018년 병사 획득은 100%였는데 22년에는 70% 수준으로 떨어졌죠. 4년간 무려 30%가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군력 증강이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를 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회하고 단절되고 해서 그 개인의 어떤 삶의 질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지원이 좀 저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군이 꺼내든 대책은 해군 함정의 병사 탑승을 최소화하는 간부화 조치입니다. 함정 간부화는 병역 자원 급감에 대응하고 함정 근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해함과 항만 경비정 등 소형 함정에는 병사 없이 간부만 탑승하고 구축함과 호위함 등 대형함에는 조리병 등 일부 특기의 병사만 배에 태우는 방식입니다. 현재 해군은 모두 12척의 함정을 간부화 시범함으로 정해놓고 병사를 2.5명 줄일 때 간부를 1명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효용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함정 탑승 병사를 다수 줄이고 간부를 소수 늘렸는데 전투 준비 태세에 문제가 없었다며 물품 운반이나 식기세척 등 간부들의 부담이 다소 늘었지만 업무 분담제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는 함정 간부화 조치를 모든 함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함정 간부화 조치가 끝나면 모두 700여 명의 병력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육군 1사단 신병교육대 입영식장입니다. 본부님께서요. 경례! 이들은 이곳 신병교육대의 마지막 훈련병들입니다. 논산 훈련소만으론 모두 소화할 수 없어 일부 사단도 신병교육을 맡고 있는데 현역병이 크게 줄면서 더는 운영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혼나지 말고 잘해. 나 이제 가야 돼. 알았어. 이곳 1사단뿐 아니라 9사단, 25사단의 신병교육대도 함께 문을 닫게 됩니다. 현역병이 줄면서 기존 군부대도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던 27사단 일명 이기자 부대는 2022년 12월 해체됐는데 이후 주변 상권은 완전히 활기를 잃었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팔았으면 하루에 10,000원 팔기도 힘들어요. 타격이 아니라 그냥 식사시. 60만 대군이란 말도 옛말. 군 병력은 6년 전 50만 명대로 줄더니 2022년엔 48만 명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앞으로가 더 심각합니다. 현 수준이나마 유지하려면 해마다 20만 명 정도가 입대해야 하는데 20세 남성 인구가 2037년엔 19만 명, 2042년엔 12만 명 수준으로 확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AI 과학기술로 대처해보겠다는 계획이지만 병력 감소 속도가 워낙 빨라 고심이 깊습니다. 대안으로 복무기간 연장, 모병제, 여성 징병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각각 한계가 있어 정책 방향성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의 실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병제 전환 이후에 이 병력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징병제로 이 복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대로라면 병력 절벽에 따른 국방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 적정 상비 병력 규모와 군 인력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서경채입니다.